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다크호스처럼 등장하는 종목들 잡아드릴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 오늘장 투자 전략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안내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TV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가깝게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보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뜨고요.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입장 완료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문자 메시지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적어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편한 방법 택해서 오늘도 오픈 채팅방 안에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시장 얘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와중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으며 투심은 악화됐습니다. 전날 연고점을 경신했던 환율은 당국의 개입으로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종가는 1,338원 30전이었습니다. 양시장에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파란불로 마쳤고 코스닥도 1% 가까이 내린 877포인트에서 지난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마감된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며 뉴욕 증시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우려에 이어 전날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위험 회피 심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다우산업지수만 소폭 상승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마이너스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아침마다 전문가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시초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2종목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종목들 중에서 지난주 금요일 지수가 하락이 나왔지만은 하나기술, 솔트룩스, KN솔 같은 종목들의 상승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빙그레 여전히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0% 가까운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이 외에도 LS,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급등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들 리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자리 옮겨서 윤수림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도 벌써 3분의 2가량이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요즘인데요. 새로운 계절에 접어들기 전에 저희가 시장이 또 한번 변화의 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저희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 봐야 될지 매일 아침 저희 방송 함께 하신다면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분석해 주시는 시장 얘기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미리 준비해 주신 종목들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림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씩씩하신 게 주말에 좀 잘 쉬셨나 봐요? 예, 주말에 뭐 굉장히 좀 시간을 잘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머리도 조금 새로 하고 오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사드리고 출발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예, 시장에 갈 종목들만 잡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 종목들과 시장과 종목 산업 섹터 어떤 내용들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 이 한 주의 시작 그리고 이렇게 첫 거래일의 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방향성을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좀 시장이 어렵습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엔 지난주 그냥 내내 쭉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도 새로운 한 주의 시작 기운차게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시장 상황이 우리 마음 같지 않더라도 전문가님 알려주신 개별 종목들로 인해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가면은요. 지금 TV화면 우측 하단에 나오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번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 저희 방송이 끝나더라도 이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성공하는 투자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또 한 주의 시작이니만큼 시장 지난주 정리해보고 이번 주에 저희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 또 예상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증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저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매크로 플로우라든지 전체적인 이 미증시 자체가 이런 우리 이슈들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장이 지금같이 혼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네. 대체적으로 이 미증시에 대한 일정들이 다가올수록 점차 이 경기 심리는 좀 강화가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죠. 잭슨홀 미팅에 대한 예정과 국내 증시에 큰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바로 이 엔비디아의 매출이라고 실적 발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야 지금 일정 경제 일정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예상할 수 없는 범위는 사실 엔비디아 쪽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이 현재 경제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좋지 않다라는 건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 증시에 최근 들어서 모멘텀을 이끌어냈던 부분들은 바로 이 AI를 비롯한 반도체 그리고 지금 빅테크들이 사실 시장에 현물 매수세 중심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향후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들의 추가적인 상승 유무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볼 수가 있을 만한 내용이다. 왜? 잭슨홀 미팅과 같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현재 엔비디아 그리고 빅테크 AI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을 동반한 이 추가적인 상승 유무를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오는 25일에 예정돼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이 잭슨홀 미팅의 여파가 좀 컸습니다.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정말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그 다음날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보다는 올해는 조금 작년만큼의 충격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국내 증시 이번 주 전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다 한 3% 넘게 떨어졌더라고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좀 우려가 깊으실 것 같고 그나마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 초전도체 쪽에 쏠려 있거나 아니면 뭐 지난주 후반에는 맥신 이런 단기적인 테마주 위주로만 좀 돌고 도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는 드릴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시간이 이게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최근 들어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에 따른 부분들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노이즈로 작용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일단 대체적으로 이 초전도체 관련된 매도세가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 섹터로 유입이 되는 듯 하였으나 이 맥신 관련된 종목들이 이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이 모멘텀이 현재 맥신 관련된 이 섹터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굉장히 재밌는 건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뿐만 아니라 이 국내 증시의 반도체 관련된 호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의 좀 개별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 국내 증시 내에서도 이 메모리 쪽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 이는 즉 D램 가격의 상승과 이 HBM 관련된 모멘텀이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에게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주 삼성전자의 실적이 뭐 대체적으로 하반기에는 478%가량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면서 추가적인 이 반도체 관련된 산업의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 종목 내에서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이러한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국내 시장의 이제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업황 그리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중심의 반등 흐름을 이끌어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추가적인 코스닥의 소부장의 반도체 150 종목으로 코스닥 150 종목으로 이 상승 흐름의 유입과 코스피 중심 대형주 빅테크 IDM 중심으로의 매수세 유입을 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의 신호는 어디까지나 엔비디아의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더 뚜렷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종합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방향성은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의 방향성도 좀 뚜렷하게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그 이전까지는 뉴스 플로우와 매크로 플로우 흐름에 좀 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국내 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역시나 저희가 좀 굉장히 단기적인 테마주들을 투자를 해보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저희 엔비디아 실적 앞서서 강조해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나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전문가님께서 사실은 저희 밀키트 방송에서 반도체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해서 다양한 종목들 많이 알려주셨고 그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방송에서 저희가 좀 개별 종목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테마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까지 다 풀어드리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습니다. 저 전문가님 혹시 오늘도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 진행하실까요? 예, 오늘도 무료 방송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오프 더 레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네. 저와 이제 긴밀히 소통하는 시간과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의 오프 더 레코드 나누고 싶으신 분들 무료 방송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후 4시부터 장 마감 이후에 오후 4시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이 무료 방송은 너튜브에서 스트리밍 방송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시장이 힘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기운 내시라고 커피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커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이벤트 배너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시황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어서는 우리 앞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 최근에 여전히 상승이 좋기 때문에 리뷰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가 전문가님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알려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KN솔 우리 반도체 클린룸 관련해서 알려주셨던 종목이죠.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도 33% 가까운 상승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다시 52주 신고가 돌파까지 나왔고 종가 기준 12% 넘는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보유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오늘 한미반도체랑 이오테크닉스 AS 한번 도와주신다고요? 네,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두 종목 모두 중간 점검 한번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는 제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한 지 8월 2일 이렇게 공략을 진행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 18일 이렇게 15일이죠. 대체적으로 2주. 거의 2주 만에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을 이 부분이 고점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관점은 유효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과 그리고 HBM 관련된 산업들이 제가 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끝날 트렌드는 아니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메모리와 HBM 반도체, HBM 그리고 지금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산업까지도 다시 한 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관련된 모멘텀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HBM 관련 섹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장비 매출, 이런 HBM 메모리 장비들이 지금 역대 최대 이 수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단기적으로 끝날 모멘텀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형주 그리고 대장주의 역할을 띄고 있는 이 한미반도체는 추가적인 밸류 상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이전에 다크호스 라인을 짚어드리면서 55,000원 구간 1차 목표가 2만원 구간 2차 목표가는 6만원 구간까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55,000원 신고가 돌파 영역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흐름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게 이 한미반도체는 55,000원을 돌파를 하고 55,000원 이상 구간에서 안착을 하면서 다크호스 2차 상단선에서 현재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자리가 바뀌는 것 또한 우린 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지금 현재 흐름이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이 시장의 모멘텀과 이 시장의 수급의 영향으로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눌림은 있을 수 있어도 이 흐름이 단발성으로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앞자리가 바뀔 때까지 우리가 지켜보는 흐름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2차 목표가인 구간이 6만원 이상 구간도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한미반도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오테크닉스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이어서 그날도 급등이 나온 만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한미반도체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한미반도체가 금요일에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이제 움직임이 포착되려고 할 때 좀 대장주처럼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24% 넘게까지 올랐었던 종목이죠. 앞으로 한 번 더 앞자리 바뀔 기대감을 가지고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외에도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 이 다른 종목들 보유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혹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장중의 흐름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QR코드나 문자 메시지 둘 중에 편하신 방법 택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문가님과 하루 종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이 안에서 더 많은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 마감 이후에는 너튜브 무료 방송 통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더 편하고 깊게 풀어주시는 시장 얘기, 종목 얘기, 테마 얘기 너튜브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청하시면서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께서는 박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벤트 배너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또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이 됐고 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주제로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 알려주시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자, 밀키트처럼 간편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앞서 전문가님께서 또 조금 테마에 관련된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두 종목 모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공업. 우선은 뭐 반도체 테스트 장비, PCB 이런 거 관련 종목인 것 같은데 자세한 기업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리노공업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의 약간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누차 강조를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꿈틀꿈틀 올라오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실적 개선, 목표가 상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반도체 종목들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와 이 호전적인 상황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지난주 금요일도 사실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체가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메모리 산업의 반등과 이런 비메모리 산업 또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 양쪽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에 맞는 종목이 바로 이 리노공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공업의 일단 매출 구조와 이 사업 내용부터 이렇게 간략하게 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핀류와 소켓 테스트, IC 테스트 소켓류들이 이렇게 네. 주 산업의 매출의 51%, 36%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비중의 거의 대략적으로 87%가량은 이 리노 핀과 이 소켓 테스트 장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테스트 부품과 리노 핀이 지금 현재 뭐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2조가량 2조가량의 매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간 2조가량의 매출을 띄고 있는 이런 장비와 부품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네. 리노핀이라고 하는 이 리노공업의 36%의 매출을 담당을 하고 있는 소켓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핀에 뭐 제가 이전에도 관련된 종목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뭐 덕산 하이메탈과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을 네. 이야기를 드렸을 때 사실 반도체 종목들의 이 미세 공정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지금도 뭐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칩이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칩에 대한 이 텍스트라든지 이런 소켓 핀 장비들이 굉장히 좀 미세화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미세화된 이 장비나 이런 부품들 그리고 이런 뭐 재료들의 독보적인 역할과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밸류와 실적 가치와 향후 주가 성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전에도 뭐 덕산 하이메탈도 굉장히 이 조그만 이 세분화된 굉장히 미세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이 솔더볼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상승 흐름이 강하게 모멘텀과 기업의 입지를 강하게 다졌던 것처럼 이 리노공업도 이런 미세화된 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매출을 연간 거의 한 20%가량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점적인 성장과 독보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런 장비와 이런 부품들에 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두 번째 51%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이 IC 테스트 소켓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장비들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칩에 대한 이 뭐 미세 공정을 통해서 이 칩에 문제가 있는지 불량률을 확인해 주는 장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FC BGA 반도체 뭐 회로기판 관련된 장비들의 이런 테스트 소켓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건 이 불량품들의 앞으로 칩에 대한 수요가 시장의 칩의 다양화와 미세화 공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날수록 이런 세분화된 이런 장비들도 이 리노공업의 이 매출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종합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기업의 성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이 사실상 뭐 매출과 이런 뭐 무차입 경영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에 해당을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종합적인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만한 환경이 현재 뭐 글로벌하게 그리고 국내 산업에도 뭐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반등 흐름으로 인해서 뭐 지금 뭐 이런 섹터들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리노공업도 사실상 좀 담백하게 바라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뭐 현재 시장이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만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여전히 좀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최근의 수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 개인 투자들은 지금 이탈을 하는 모습과 기관 투자들은 꾸준하게 매수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꾸준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건 단기적으로 물량을 지금 뭐 확인한다라기보단 단기적으로 물량이 들어왔다라기보단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물량들이 대부분 연기금과 좀 투신 쪽 그리고 금융투자 쪽 물량들이 주로 이루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단발성 물량이 아닌 뭐 중장기적 물량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리노공업에 대해서 앞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리노공업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좀 매콤한 빨간맛 음식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담백한 맛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좀 담백하게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을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리노공업 관련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이고요. 그 미세화된 부품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이 시점에 리노공업 담백하게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차트상 위치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두 번째 종목이어서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선별을 해오셨는데요. 저는 딱 PCB, 인쇄회로기판 하면은 요즘은 이 종목이 거의 한 올해 5월부터 대장주로 움직였지 않나 싶거든요. 지하철역 이름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네. 이수페타시스가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입니다. 저 전문가님 뭐 우선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CB 만드는 회사인 거 알겠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수페타시스 지금 뭐 사실 회로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근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케어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하반기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죠.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 반도체 종목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 뭐 사실 이 내용에 가장 직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건 이수페타시스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수페타시스의 실적과 뭐 지금 뭐 한미반도체도 사실 신고가를 찍은 마당에 네. 과연 이수페타시스라고 못 갈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지금 엔비디아의 목표가 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이 아니라 이 글로벌 IB에 대한 이 영업 뭐 전체적으로 매출에 대한 추산이 지속적으로 뭐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가이던스가 사실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건 글로벌 IB 중심으로 지금 현재 뭐 긍정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패시브적인 물량 또한 들어올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지금 뭐 사실 뭐 GPU 내에서 사실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과 직결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네. 직결적으로 MLB 회로기판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업
업체가 바로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엔비디아예요? 네,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이 서버용 GPU, 이 서버용 GPU에 MLB 회로기판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이스페타시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엔비디아가 MLB 회로기판뿐만 아니라 뭐 지금 고성능 AI 반도체, AI 슈퍼 GPU, 뭐 NPU부터 시작해 뭐 FC BJ 회로기판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회로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인 밸류가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회로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의 사실 GPU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네. 시장이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내용들이 아니라 아직도 사실 GPU가 공급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지금 시장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이 문제는 단발성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은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의 회로기판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뭐 HBM을 관련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 또한 성장 가능성은 더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시고가를 또 돌파한 영역에서 이 이스페타시스라고 못 갈 영역이 있느냐, 못 갈 이유가 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AI 관련된 종목들과 지금 엔비디아에서 신제품 출시, 그리고 뭐 MLB 회로기판에 대한 수요와 지금 GPU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 수가 있을 것인가, 단발성으로 매출 또한 공급이 끊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뭐 매출이나 뭐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뭐 단발성으로 끝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지금 뭐 매출과 재무와 뭐 사업적인 내용들도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뭐 한미 반도체도 뭐 업황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 비메모리 산업 또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이스페타시스라고 못 갈 이유가 있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스페타시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참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를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자, PCB 인쇄회로기판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엔비디아와 인텔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페타시스 5월부터 해서 뭐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저희가 언제 진입을 해보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장 3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이 밀키트 종목들 흐름에 따라서 전문가님께 직접적인 투자 조언 받고 싶으신 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이제 2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 활용하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 오픈 채팅방 초대해 드릴게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오셔서 남은 6시간 동안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후 4시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8월 21일 월요일 오늘 시장도 출발했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2% 오른 2512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5% 상승하면서 881선에서 지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은 우선 양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만 매도세로 대응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과 기관은 모두 사자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가장 상승률 높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맥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모센스가 현재 20%, 큐비스는 벌써 상한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경동인베스트, 태경산업 같은 종목들 20% 전후의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상사 관련 쪽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STX가 11%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최근에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이랑 물류해운 사업 이원화 인적 분할을 결정한 이후로 오늘까지 이렇게 되면은 4거래일 연속으로 좀 강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개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 보시면은 자,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었죠.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장에서는 24% 정도 급락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대부분 종목들 맥신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맥신 관련해서 뭐 국내 연구팀에서 미래 신소재인 맥신을 세계 최초로 좀 한방향 배양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이 맥신이 이제 품질 관리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관련된 종목들 이거를 연속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밀키트 종목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한미반도체는 오늘도 빨간불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잠깐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은 대부분 종목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5%, SK하이닉스 0.8%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소폭이지만 오르면서 55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 또 하락 종목도 잠깐만 보시면은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가 0.3%, 기아 마찬가지로 0.26%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1.6%, 카카오도 1% 넘는 강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고 출발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요.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2%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9,500원, 셀트리온 제약은 73,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HPSP라든지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현재 2% 넘는 상승으로 HPSP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 시장 상황도 체크해 봤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 양지수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우선은 빨간불 켜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타점은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상 위치와 보여드리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우선 양지수가 기분 좋게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도 오늘 좋은 상황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이었던 리노공업부터 차트상 위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6만 5,900원 선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리노공업 우리 얼마 정도에 들어가서 저희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지 다코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리노공업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크호스 라인 특성상 위치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사실 덩치가 그렇게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 네. 지금 우상향 흐름을 좀 담백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 이후에 일부 눌림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단선을 지지하고 올라오는 그런 좋은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17만 원 구간대의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위에 내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충분히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현재 시장 뒷받침이라든지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부정적일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담백하게 지수와 이 시장과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올라오는 현재 산업에서 네. 이런 긍정적인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서 이런 내용들의 직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들어가더라도 크게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현재 매수 밴드 가능 범위는 지금 17만 원 구간부터 시작해 16만 5천 원 구간까지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이 15만 원대 구간은 저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만약 15만 원을 터치를 하고 이탈을 했을 때는 이 추세가 우하향 흐름으로 무너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즉 이 리노공업이라는 종목 자체가 현재 매수세가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유입이 되었던 만큼 현재 이미 들어온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물량들이 아주 많이 이탈을 했을 때는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 안 좋은 우하향 흐름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현재 이미 들어온 물량들이 지금 일부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들로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이야기 드렸던 구간 내에서는 널널하게 이 주가의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다크호스 2차 상단선 부근인 18만 원대 구간, 18만 원 구간까지는 지금 현재 이전 고점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 담백하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18만 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담백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18만 원 구간, 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팽창하는 구간인 19만 원 구간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업황과 메모리, 비메모리 지금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리노공업과 같이 정직하고 담백한 종목들은 현재 시장에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재차 설명을 드리면서, 뭐 15만 원대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이 추세적인 부분 또한 감안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비메모리, 뭐 메모리 업황이 꺾인다, 이런 부분으로 감안을 하고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리노공업의 주가도 추세 이탈로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5만 원대 구간의 손절가는 명확하게 주시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1차 목표가는 18만 원대 구간부터 시작해 2차 목표가는 19만 원대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리노공업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좋아하시는 담백한 한정식 같은 종목이죠.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덩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코스닥 시총 12위의 리노공업, 우리가 조금 담백하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주가는 지금 16만 4,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8만 원, 2차 목표가 19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15만 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하철역 종목이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5,700원 선에서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7월 말쯤에 최고가 43,300원 기록을 했었는데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네. 네,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없다는 사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달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뭐 지금 주가의 추세가 지금 8,000원대 구간부터 시작해 대략적으로 43,000원대 구간까지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은 갈만한 이유는 충분했다, 명분은 충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명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나타났습니다. 이 눌림이 나타났다라는 건 지금 뭐 일부적으로 나갈 물량들은 나가고 이 하방을 지지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방이 기가 막히게 다크호스 하단선을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손절가를 만약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의 추세 이탈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럼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이 흐름이 향후에 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손절가는 그럼 대략적으로 28,000원 구간, 다크호스 하단선이 바로 이 손절가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이 흐름이 이탈은 나타났지만 나갈 종목들, 나갈 사람들, 나갈 물량들은 나가라, 이렇게 시장이 이스페타시스는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시 한 번 더 2차전 지금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주가의 추세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36,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현재 35,000원대 구간 다크호스 1차 상단선 부근에서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지금 하단선, 다크호스 하단선이 28,000원대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바라보신다라고 하시면 정말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38,000원 구간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 단기적인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을 때에는 4만원대 구간, 4만원대 구간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되 아주 만약 4만원 구간을 돌파를 하고 이 흐름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는 이전 고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이스페타시스야 이 상승에 대한 명분이 지금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사실 매수를 뭐 지금 저점 매수세라 생각을 하고 담아가는 전략과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 어떤 투자 전략을 구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히려 이런 양상들이 이전에 뭐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들과 사뭇 비슷한 움직임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전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또한 이 이전 구간 80만 원 구간이죠, 정확히. 80만 원 구간에서 100만 원 구간을 돌파를 할 때 일부 쉬어가기 눌림 흐름이 나타났던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과 이스페타시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닮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움직임이 뭐 최근 들어서 나타났던 종목 중에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한미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한미반도체도 동일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전 구간에서 눌림 현상이 나타났던 이후에 주가의 상승 이후 눌림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재반등 흐름의 양봉을 유지해준 다음 상승 흐름이 일관되었던 부분들처럼 이 눌림 이후의 반등의 신호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양봉을 강하게 뽑아내는 그런 움직임과 굉장히 닮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이런 움직임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 상승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처럼 1차 목표가는 38,000원 구간 그리고 뭐 2차 목표가 4만원 그리고 이 이후에 3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단발성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면서 오늘 이스페타시스 여기까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지금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사이에 오늘장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36,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손절 라인 28,000원 선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38,000원 넘어서서 4만 원 돌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뭐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긍정적인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스페타시스도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분석해 주시고 또 가격 전략 잡아 주셨는데요. 자, 남은 시간 오늘장에서 우리 종목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투자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손 아래에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거나 문자메시지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전송해 주시면 오늘장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도 한미반도체 리뷰를 도와드렸었지만 오늘장에서도 우선 이 종목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도 반도체, HBM 관련주들 흐름이 좋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잠깐만 더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한미반도체는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이 좀 굉장히 좋았죠. 예, 여기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제가 한미반도체를 공략해봤던 날이 바로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지금 8월 2일 음봉이 나타났던 구간이 현재 제가 매수를 공략을 진행을 해봤던 구간인데 한미반도체가 이 이후로 신고가 돌파 영역까지 이 흐름을 지금 뭐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과연 전문가가 몇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신고가 앞자리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6만 원 이상 돌파를 했을 때
추가적인 밸류 상향과 이 한미 반도체 쏠림 현상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뭐 지금 매수세의 뭐 이탈, 매도세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종합적으로 이런 한미 반도체와 같은 기업들과 메모리 산업의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종목 한미 반도체 말고 지금 메모리 산업의 가장 앞선에 있는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한미 반도체만 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HBM 관련된 모멘텀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런 흐름을 놓치신 분들은 뭐 이오테크닉스를 제가 유심히 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흐름이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HBM 그리고 HBM 관련된 레이저 장비 쪽에도 번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까지 다시 한번 오늘 장에서의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문가님 오늘 오후 4시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얘기 더욱더 자세히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드리고 또 무료 방송 안내까지 갈게요. 자, 우선은 오후 4시에는 너튜브의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 두 종목 모두 반도체 관련주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탭 반도체 테스트 장비 관련주인 리노공업,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인쇄회로 기판 PCB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담아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 오후 4시 무료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풀어주시는 얘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투자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8시 30분에도 또 알찬 밀키트 종목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